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원 시간입니다.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얼굴을 못 보게 되었지만 이 시간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거리두기 잘 유지하면서 잘 극복해서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 그리고 어떤 대안, 계획 같은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는 너무나도 그리워하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학교 안 나오고 집에서 뭔가 자기 혼자 뭔가 해보고 싶은 상황들 그만큼 또 갈망하던 어떤 시간들일 수도 있으니까 잘 자신에게 맞게 시간 계획을 잘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시작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요 3단원 전체가 될 것이고요. 혹시나 뭐 상황에 큰 변동이 생긴다면 나중에 추후 변동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요 3단원 전체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입니다. 이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는 화학에선 핵심이죠. 화학결합,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110여 종의 원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구성하게 되는가, 그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화학에서 보면 어쩌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로서 형성된 분자들은 어떠한 구조,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단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무엇이냐? 결국 화학결합이란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 이게 어떤 화학결합의 본성과도 관련되는 것이죠. 화학결합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을 때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요거에 대해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대표적인 화학결합 중에 이온결합. 우리가 통합과학 때도 배웠지만 이온결합은 어떻게 형성되고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요거를 통합과학보다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결합. 공유결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죠.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큰 두 줄기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었었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또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속끼리 만드는 금속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들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그럼 분자는 무엇이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본다면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결국은 뭐죠? 분자였죠? 공유결합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공유결합으로서 만들어진 분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그 첫 번째가 바로 결합의 극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섯 번째, 루이스 전자점식. 이름에서 나오죠? 전자를 뭐로 표현해? 점으로 표현한 식이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조금 더 공유결합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결합을 나타내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전자쌍 반발 이론, 전자쌍 반발 이론을 살펴볼 거고,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보는 그런 내용도 학습하게 될 거고요. 자, 7번째, 결국 형성된 분자란 극성인가 무극성인가, 요거를 판별하는 방법,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3단원 전체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목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들도 많고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화학결합의 전기적인 성질. 자, 우리 전기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전기? 이런 거지. 으악, 전기.
그러면 화학 결합에도 이런 전기와 관련된 게 있단 말인가? 자, 여러분들 전기가 뭐죠? 전기, 다시 말해서 전류. 전자의 흐름이죠. 전자의 흐름. 그럼 화학 결합에도 뭔가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는 것은 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과학하는 거잖아.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전자가 관여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볼 것인가? 근데 이것도 결합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이온 결합이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물질 뭐 있어요? 그치? 바로 떠오르는 거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전자가 관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대표적인 물질 물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온 결합의 전기적인 성질을 과연 띠고 있는지 염화나트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학습했었죠? 기억나나요? 일단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한히 격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플러스 초록색이었을걸? 마이너스 노란색 해가지고 막 그 주사위처럼 막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근데 망치로 탕 치면은 이게 한 층씩 밀리면서 인력이 반발력으로 바뀌어서 부서짐, 깨짐이 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뭐라 그랬죠? 고체 상태에서는 단단히 서로 이온이 붙들려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용융액 상태나, 즉 액체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물에 녹였을 때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릴 수 있다.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실험 장치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106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요거 보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106페이지에 있는 그림. 자, 장치 먼저 살펴보자면 여기 도가니가 있죠. 도가니. 도가니는 이제 도자기로 된 사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염화나트륨, 소금을 넣어두고 이제 강한 불로 가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 녹아서 이렇게 액체 상태가 되도록. 이건 좀 특수한 장치예요. 여러분들 소금 잘 안 녹는 거 알죠? 소금구이 해봐서 알지? 이걸 녹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줘서 이렇게 용융액을 만드는 특수한 도가니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꽂아서 전류를 한번 흘려보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용융액을 만들었을까? 전기적인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융액은 다시 말해서 무슨 상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온의 이동이 가능한 상태지. 그치? 그러니까 용융액을 놔두고서는 전류가 흘리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이 장치를 설치를 해서 처음에 딱딱한 고체 상태일 때 확인을 해보면 전류가 일단 안 흘러. 그러다가 얘네가 녹아서 용융액이 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전구를 설치한다면 반짝하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죠. 전류가 흘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흐르더라. 흐른다는 거 뭐야? 전하의 이동이 가능하더라. 이거 전류를 흘릴 수 있다? 전자가 관여되어 있다. 전하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전자의 이동이 관여되어 있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한테 단순히 전류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서 전기 분해를 하며 전압을 걸어준다는 뜻은 뭐냐면은 밖에서 배터리, 건전지를 달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강제로 여기다가 전자를 고에너지의 전자를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기 분해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교과서에서 관찰하라고 한 내용은 뭐냐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걸 이제 관찰하도록 되어 있죠. 그건 조금 더 구체적인 장치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요거 구체적인 장치를 통해서 지금 아까 여기서 보여준 요런 전원 공급 장치를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배터리 처리를 한 거죠. 전지 처리를 하고, 자, 전기 분해를 할 땐 요게 마이너스 극, 짧은 극이죠.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잖아.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전자를 여기다 강하게 밀어주면 용융액 중에 있던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누구야? 나트륨 이온 이런 애들이 여기 있는 전자를 보고 득달같이 달려오죠. 득달같이 달려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양이온이었던 아이가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 금속으로 석출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나트륨 금속 1학년 때 칼로 잘라봤죠? 순간이긴 했지만 은백색의 광택이 보이잖아. 그래서 이 전극 주변에 은백색 광택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나트륨 금속이 생성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류가 이게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있어요. 거꾸로 다시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오는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사이클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용액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여기다가 전자를 내어주는 애가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전자를 내어줄 수 있는 애 누구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염화이온이 관련이 있겠죠. 자, 염화이온이 전자를 내어줍니다. 내어주면서 염소 원자가 되는데 이렇게는 존재 안 되죠? 염소 기체로 우리 상온에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존재할 땐 염소 기체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염화이온 2개가 관여돼야 될 것이고 2개가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가 나와? 2개의 전자가 나오면서 여기에 전자를 공급해주면 이 전자가 흘러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다시 또 이렇게 전자가 나오면서 사이클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분해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우리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반짝반짝 금속 나트륨이 석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플러스 극에서는 기체가 발생해. 근데 얘의 특징이 무엇이냐? 황록색, 황록이 뭐죠? 약간 누리끼리한 녹색을 얘기하는 거지. 황록색의 자극성. 이거 맡으면 안 돼. 자극성 기체가 발생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실험을 하게 되면 후드, 빠르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드가 설치된 곳에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죠. 실험실에서도 후드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된다? 용융액 상태에서 전구가 반짝 켜지더라. 무슨 뜻이다? 전자의 이동이 있다. 전류가 흐른다. 이온 결합 물질을 넣었지만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 이 결합에 전자가 관여되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전기분해. 바깥에서 강제로 배터리를 걸어주면 전자를 밀어 넣어주니까 전자를 누군가 받아서 나트륨 금속이 혁출이 되고, 반대로 전자를 내놓는 반응도 또 형성이 되더라. 근데 전자를 받고 내놓고 한 주체가 누구야? 이온 결합 화합물 염화 나트륨 속에 들어있던 이온들이죠. 그래서 이 이온들, 즉 이 이온들을 만들어냈던 이온 결합은 전자가 관여되어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염화 나트륨을 통해서 전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결합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온결합 전기분해 전류 흐르는 과정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107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뭐지? 비거 속에 보이는 게 고체 상태 그냥 소금이죠. 거기다가 전극을 꽂아서 여기 이제 전원장치가 있겠지. 고체 상태로 전류를 흐르도록 하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이렇게 전구가 안 켜지는 것으로 보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이다? 왜냐하면 일단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서로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온 이동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온 이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죠. 만약에 액체 상태 이온의 이동이 가능했는데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이 결합은 전기적인 성질과 무관하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액체 상태, 즉 어떤 상태? 이온 이동 가능한 상태에서 해보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더라. 무슨 말이야? 전류가 흐르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이온의 이동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결합에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가 전원을 강제로 공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전기분해가 일어나면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온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 고체 나트륨, 반짝반짝 거리는 고체 나트륨으로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내놓으면서 염소,
기체가 되더라. 맞추려면 2개씩 해야 되겠죠, 그쵸? 기체가 되더라. 그래서 자극색, 황록색의 기체가 발생하더라. 전기 분해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원소가 생성이 되더라. 즉, 이 결합에는 전기적인 성질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공유결합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온결합에서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거 알 수 있겠는데, 공유결합에서도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느냐? 우리가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공유결합이라 하면 우리가 학습을 했듯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단단히 붙들려 있는 상태죠. 이온결합처럼 이온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그런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은 없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보진 않고 전압을 걸어줘서 전기 분해를 해봅니다. 전기 분해를 했을 때 분해가 된다라면 이것도 역시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분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교과서 108페이지에 있어요.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등교할 때 선생님이 이거 실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고 되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만나서 실험을 할 때 같이 또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의 전기 분해는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 생각으로는 중학교 때도 이미 다뤄봤을 것 같아. 그쵸? 이런 상황이죠. 뭐 장치는 여러 가지 구성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장치가 아마 많이 나오죠. 전기 분해라 함은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외부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걸어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외부에서 이제 배터리 전지를 연결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전원을 공급을 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자, 배터리를 걸어줬다. 그럼 우리가 전자는 어디서 나오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잖아, 전자가. 그럼 이 전자가 도선을 타고 여기 극쪽으로 가게 되겠죠, 전자가. 그러면은 이제 전자는 이제 여기 금속 전극이니까 여기 위에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요 전자를 얻어서 무언가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는 걸 관찰할 수 있고, 반대로 이 회로가 완성되기 위해선 여기선 전자가 나갔으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 전자가 들어오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다시 말했을 땐 누군가 여기서 전자를 내놔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누군가가 전자를 생성시키는 반응을 일으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자를 내어주는 반응을 일으키겠지.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데, 실험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약 2대 1의 부피비를 가진 기체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기체를 갖다가 불을 붙여봐. 성냥불을 갖다가 이렇게 대보면은 이 기체, 요 속에 있는 기체들 어떤 일이 일어나죠? 펑소리. 무슨 말이야? 무언가가 타는 기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폭발음을 내면서 타는 기체가 존재한다. 이 아이의 특성 살펴보니까 수소 기체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꺼져가는 성냥, 이렇게 약간 꺼져가는 성냥불, 약간 붉은색 나는 거, 요거를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얘가 활활 타오르더라. 무언가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체가 들어있구나. 조연성. 그런 기체 누구다? 산소다. 이제 이런 거 확인하는 실험 아마 중학교 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이 되는, 즉 물을 전기 분해시키니까 수소와 산소가 발생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이 회로가 완성이 되더라. 다시 말해서 물에도 역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가 관여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 이 내용이 어려웠을 것 같아. 수소, 산소 발생시키는 반응식 같은 거. 선생님이 간단히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 A2, 이 기체가 누구였다 그랬지? 수소 기체였다 그랬죠. 지금 이 A2가 발생된 이 극에서는 이제 마이너스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극은 마이너스 극이야. 플러스와 연결된 이 극은 플러스 극이고. 자, 그럼 우리 마이너스 극 한번 반응식 써봅시다. 전기분해에서 마이너스 극은 뭐냐면 여기 전원장치에서 온 전자가 막 공급이 되는 쪽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자를 받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누구야? 누굴 전기 분해하고 있어? 물을 전기 분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 받을 애는 물밖에 없어.
물이 전자를 받는 거야. 그랬는데 결국 생성된 기체라 하면 누구다?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 그쵸? 기체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내용이 있지만, 근데 이제 만능지 시약 같은 걸 같이 섞어. 그러면 요 부분에, 요 전극 부분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냐면, 염기성에서 띄는 색깔로 바뀌어. 염기성. 염기성이다 하면 어떤 이온이 생긴 거지? 우리 중화반응에서 배웠듯이 수산화 이온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야. 개수만 맞추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 산소는 하나, 수소가 3개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수소 여기 2개씩 돌아가기 때문에 짝수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일단 몇 배를 할까? 2배를 해. 그럼 수소가 총 몇 개가 됐어? 4개 되고 산소는 2개 됐잖아. 그럼 수소 4개, 산소 2개 공급하려면 여기가 2개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전하가 다 일치를 해야 돼. 지금 얘는 중성 상태, 얘도 중성 상태지.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2개 있잖아. 그럼 이쪽도 마이너스가 2개 있었어야 돼. 그럼 전자가 몇 개? 전자 2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기체가 발생이 된 거구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플러스 극. 아까 말했듯이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반응? 다시 내놔서 전자가 여기 도선 안으로, 여기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는 반응이 일어나야 돼. 전자를 내놔야 돼. 아, 그럼 다시 말해서 전자를 누군가가 내놓는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동시에 여기 기체 확인해 보니까 뭐가 발생했어? 산소 기체가 발생했어. 이제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근데 결국은 분해돼서 산소도 만들고 전자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은 누구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전기분해했어? 물을 전기분해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반응물 자체는 물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지시약을 놔두잖아? 그럼 여기가 붉게 변해. 다시 말해서 산성이란 뜻이야. 산성이라 하면 여기에 무슨 이온이 생겼다? 수소 이온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여기 산소 2개 나왔어. 산소 2개 나왔어. 그럼 어떻게? 여기 몇 배 해? 2배 해. 그럼 수소 몇 개야? 2, 4. 4개잖아. 그러면 수소 이온 4개 나왔겠지? 그쵸? 근데 이쪽에 전체 전하가 몇이야? 0이잖아. 여기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밖에 없잖아. 그럼 이쪽 전체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플러스가 4개 있어? 그럼 전자 몇 개면 돼? 4개면 돼. 이게 물 전기분해 반응식의 완성이에요. 완성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 2대1의 기체 부피비로 발생되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이 2개의 반응을 합쳐서 전체 반응식으로 써보는 거야. 합쳐서 쓸 때 목표는 뭐냐면, 전자 없애는 거. 전자는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에 쓰지 않잖아. 우리는 물질만 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반응식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전자 제거하려면 여기 전자 4개 있지? 4개 있어. 근데 여기 이쪽에 전자가 2개밖에 없어. 그럼 전체 어떻게 하면 돼? 반응식에, 이쪽 전체 반응식에 2배를 한 다음에 주식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더하면 돼. 자, 반응식 전체 2배 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는 4가 되고, 여기도 4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고, 여기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2식을 더하면,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이거 비록 등호는 아니지만 등호처럼 취급하라고 그랬죠? 양쪽에 똑같은 거 지우면 돼. 4, 2, 촥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쓸 때 팁이야, 팁. 얘랑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우리 중화 반응에서 뭐가 생기죠? 물이 생기지? 4개의 H 플러스, 4개의 OH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몇 개의 물이 생기겠어? 4개의 물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EH2, O2 남아있고. 그럼 저쪽 기준으로 다 더하면 몇이야? 6H2O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 없애야 되겠지? 4 이쪽 넘어오면 어떻게 돼? 몇만 남아? 그러므로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EH2O가 EH2O2. 이게 물의 반응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성된 기체 부피비 몇 대 몇도 확인돼? 2대 1인 것도 이 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 복잡하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에서 포인트는 이 전기분해 반응식을 자세하게 쓰는 게 포인트라기보다는 물을 전기분해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각각
원소 상태에 뭔가 기체들이 발생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누가 H2O, 즉 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 이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 장치에서 조금 하나만 더 살펴볼 거. 이거 황산나트륨 있잖아. 증류수면 증류수, 이게 H2O니까 요거 분해할 거면 요것만 넣으면 되는데 왜 황산나트륨을 넣었죠? 일단 증류수 자체는 이온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전류가 흐르지 않죠. 뭔가 여기에 이 전류가 이동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원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전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요건 뭐죠? 전해질이죠. 전해질은 다 이온 결합 화합물이에요. 얘들 전류를 잘 흐르기 때문에. 자, 전해질을 넣고서는 이런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주인공은 물이었어요. 됐나요? 결론 다시 얘기할까요? 물을 전기 분해해 보니까 이온은 없었더라도 뭔가 새로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더라. 이 얘기는 이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요 실험까지 해서 우리가 화학결합의 전기적인 성질, 이온결합, 공유결합 모두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더라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런 과학자분께서 항상 왜 과학자는 이런 모습일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온결합물인 염화나트륨, 용융액, 공유결합 화합물인 물, 여기다가 전류가 흐를 때, 즉 다시 말해서 전기 분해할 때 원소가 생성된다. 뭔가 갑자기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보아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화학결합의 전기적인 성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은 우리 전기분해 실험 같이 할 거예요.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한번 쫙 읽어보면서, 교과서 몇 페이지밖에 안 되냐면 106, 107, 108, 109 4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읽고 한번 정리해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